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를 지나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 다시 인도로 가던 중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시간은 약 6시 20분경이고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가해자 블랙박스는 화질이 좋지 않고 어두워서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장소에 있어 보니까 뭐 잘 보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고 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 머리랑 다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는 경막외출혈, 머리 둥근 천장에 골절, 8주 진단서를 받고 다리는 철심을 받고 많이 다치셨네요. 다시 철심을 제거해서 금심을 박았습니다. 진단명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14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4시간 누워있는 상태고 앉을 수도 없어요.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인지가 잘 안 되고 단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블랙박스를 봤는데 큰 사고여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경찰이 전화 오더니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나중에 마감될 때 법원이나 검찰에 요구하라고 합니다. 뭐 수사 중인 자료를 내주지는 않기는 하죠. 상대방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중상해면 단지 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마의 경우 중상해일까요? 경찰 말로는 사지마비여도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상해라는 진단서를 잘 안 써주려고 할 거랍니다. 이런 얘기를 경찰이 뭐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간병인비가 지금 한 달에 300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보험사에 요청하여 받는 게 좋을까요? 급수 따져서 기한 제한이 있다고 하심. 간병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합의금 받을 때 간병인비 더해서 보상받는 게 좋을까요?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많아도 2달밖에 안 준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할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빨리 선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의 치료가 어느 정도 다 된 후에 선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일단 아파트 단지 내의 사고라고 해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면 형사처벌 사안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중대과실이 게재되지 않은 사고라고 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한은 형사 입건 사안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중상해인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이게 좀 애매해요. 기준점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뭐 진단 주수가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이 남은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치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건 수사기관에 이 부분이 중상해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좀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죠. 뭐 통상 뭐 식물인간이라던가 사지마비 이런 것들이야 뭐 이제 당연히 후유장애가 남는 거니까 당연히 중상해로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뭐 골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진단 주수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걸 중상해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모친께서 14주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뭐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긴 하지만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중상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두부 손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의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뭐 중상해 여부가 불명하진 않지만 의사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중상해라는 소견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병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 보면 상해 등급이 1, 2급에 해당이 되면 간병비로 60일치, 그리고 3, 4급에 해당이 되면 30일치, 5급에 해당이 되면 15일치 이렇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라고 하면 뭐 2달 만에 뭐 간병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싹 낫는 경우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상해 급수가 높을수록 간병비가 오랫동안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약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2개월치, 최대 2개월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병비를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사에 가불금으로 이 간병비를 지급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가해자 쪽에 연락을 해서 가해자 쪽에서 간병비를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가해자 측이 뭐 재산 상태에 따라서 뭐 이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가해자 측에서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강제로 돈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간병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간병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다고 하면 보험사에 가불금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주신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상해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중상해라는 소견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 형사 입건 사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해자 쪽에서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점은 사실은 이제 상해가 중한 정도라고 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이제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태가 고정될 때까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남아있는 증상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진단서 같은 걸 좀 받아 가지고 오셔서 전화나 내방에서 상담을 더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